7월 1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빨리 좀 진행할 텐데 잠시 지금 모의 투자 스토리하고 이 지금 레포트나 투자 아이디어 여기서 말하는 종목이 조금 성격이 좀 다른데요. 모의 투자 스토리는 제가 좀 길게 보면서 좀 관찰하고 싶은 종목 이런 걸 좀 선정을 해가지고 좀 계속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 제 투자 스토리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고, 여기서 뭐 레포트나 투자 아이디어 여기서 잠깐씩 언급하는 종목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단기적인 부분으로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 드는 것들을 좀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들이니까 그건 좀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계속 강조하지만 이게 누구를 뭐 리딩하거나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추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저도 좀 중장기 체질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그렇게 투자를 못하게 될지라도 왜 나중에 보면 우리들 많이 후회하잖아요. 왜 주가만 보다 보니까 한순간 좋은 종목이라고 여겼던 종목들을 어느 순간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뭐 거래량도 적고 막 이러다 보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막 뭐 갑자기 뉴스가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이 종목 얼마나 가 있나 보다 보면 뭐 주가가 거의 뭐 다시 다 올라와 있고 뭐 아니면 더 가 있거나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경험을 좀 줄이고 조금 주가만 바라볼 게 아니라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으면 한 번쯤 계속 좀 관찰하면 어떨까 하는 관점으로 좀 모의 투자 스토리는 시작을 한 거예요. 하여간 사설이 길었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이슈였는데, 이슈에 비해서 뭐 개파락 이후 큰 흐름은 없었고요. 단지 뭐 이런 코멘트들은 좀 체크해 보시고요. 결론은 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겠죠. 원래는 18일날 뭐 결론은 좀 날 걸로 됐는데, 이게 지금 재감리를 요구하는 바람에 아침에도 오전에도 좀 해프닝이 좀 있었죠. 금감원에서 발표를 좀 하겠다고, 입장 발표인지 뭐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취소를 해버렸어요. 좀 내용을 좀 보시고 조금 길어질 사항이 좀 되고요. 재감리를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될지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투자에 대해서 전에 어제도 의류 레포트에 설비 자동화 부분을 그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때마침 오늘 삼성증권 레포트에 임금 인상이 시장을 키우는 공장 자동화 이런 이슈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쪽으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내용들을 보시면 결국에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동화 설비를 조금씩 좀 해야 되는 좀 상황 같고요. 요거 얘기하기 전에 6월 26일 날 보면 KMW 같은 경우도 뭐 연말까지 고도화로 하루 30만 개 생산 능력 확보할 계획이다 그래가지고 자동화 생산 방식을 좀 채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10분에서 20분 걸리는 걸 4, 5분으로 줄이고, 이게 어차피 기계로 자동화되다 보니까 24시간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서 결국엔 뭐 보면 30만 개를 생산하는데 하루에, 이게 원래는 기존 필터 생산 설비로는 1년에 생산 가능한 양이었대요. 좀 이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고요. 저런 내용도 있으니까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레포트를 보니까 RS 오토메이션이 또 때마침 레포트가 나왔고요. 보니까 공장 자동화 설비 현재 동사 매출의 60%를 차지. 그리고 여기 코멘트 보면 결국에 이제는 기업들의 자본적 지출을 좀 늘리는 상태가 돼야지 좀 어차피 자동화 설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수혜를 얘기하는 건 삼성전자가 지금 2019년도에 낸드 플래시 설비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 그랬죠. 그 부분은 동사한테는 좀 호재성 기사다라는 얘기고요. 요거 레포트는 이게 그저께였나? 지금 좀 며칠 된 레포트였고요. 저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레포트가 생각이 나서 그때 안 보고 넘어갔거든요. 이런 레포트가 있구나만 넘어가서 잠깐 봤는데, 결국은 노동시간 단축,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률, 법인세 인상, 뭐 이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자동화 부분 들어가고, 무인 판매기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관련주로는 포스코 ICT, SM코이 뭐 이런 식의 종목들을 얘기했고요. 밑에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체크해 보시고요. 저기 레포트 저기 보시면 거기에 그 제가 올려놨을 거예요. 혹시나 관심이 있는데 레포트가 없으면 말씀하시고요. 말씀을 안 하시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SPG도 있고요. 아, 그래서 잠시만요. 야야. 그냥 잠깐 엑셀로 요거 잠깐 뭐 요거만 넣어서 좀 수치 좀 보려고 실제 지표 좀 보려고 넣었더니 뭐 딱히 볼만한 건 없었는데 어디 가냐 뭐 PBR이나 바로 따져봤을 때는 그나마 SFA가 좀 눈에 들어와서 봤더니 지금 연한산 기준으로 순이익이 1855억 잡혀서 5167원인데요. 버가 6.0 오, 예, 이랬는데, 그, 순이익이 좀 떨어지네요, 올해 예상이. 1504억, 1997년에 1614억. 올해 좀 성적이 좀 떨어지는 게 좀 문제고요. 그래서 좀 흐름을 좀 봤더니, 주가 흐름 보시면, 15년도에부터 이제 쭉 EPS가 좀 계속 올라왔죠. 보면 1000원대부터 EPS가 4918원까지 올라왔는데, 주가도 뭐 2만원대에서 4만원대 거의 더블 올라왔죠. 더블 올란 상태에서 이제 성장성이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 주가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고요. 생산성 차원으로 따지면 키오스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인 정보 단말기 부분도 있고요. 키오스크 관련주 요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에가 한국전자금융이었나? 그걸 좀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오늘 그 제가 그 날씨를 잘 챙기는데 오늘 날씨 보니까 주말까지 이어 뭐 무더위 뭐 열대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작년보다 더위가 좀 덜한 듯해서 뭐 그걸 좀 잊고 지냈는데 어제 그저께부터였나 좀 저도 조금 더위를 느끼게 되더라고. 제가 더위를 잘 안 타는 편인데 추위는 많이 타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얘는 주말에 더위 소식이 많이 날까 하는 단순한 생각.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하여간 그래서 차트를 잠깐 봤더니 밝아졌네 뭐 이래서 이러면 얘 종가에서 한번 월요일날 수익을 줄까 하는 생각을 잠깐 상상의 나래를 펴봤어요. 그 상상의 나래는 내일 월요일날 한번 보면 되겠죠. 올라올래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고요. 뭐 근데 주식은 좀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돈이 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이런 부분 어떤 뭐 단순하게라도 투자 아이디어 넣어서 뭐 너무 구태의연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뭐 하나하나 뭐 그게 주가가 또 꼭 생각한 대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나 저렇게 해서 월요일날 그 팥빙수 값이라도 좀 줄려나?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야스를 이거는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좀 있다 그랬죠. 그때 그 LG 디스플레이 모멘텀 끝나고 나서 좀 주가가 좀 내려오면 좀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1,000원대 내려오면 참 좋겠네요. 일단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증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작업은 되고 있었는데 광저우 공장 승인이 안 되면서 이제 매출로 1분기 인식을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만약에 8월 말까지 하여간 지금 이제 승인이 됐으니까 그게 매출로 이제 지금 인식을 하면 1분기 거까지 합쳐서 진행됐던 것까지 합쳐서 이제 2분기에 실적이 반영되니까 짧게라도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지금 22,000원대에 안 내려오면 1차, 2차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22,000원에서 21,000원 부근에서 한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아모텍은 어제도 이거 좀 썼다가 여기 지우자에서 지워버렸는데요. 원래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전자파 차폐 모멘텀을 해가지고 계속 관심이 가던 종목인데 전에 한번 레포트를 보다가 레포트가 별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적 2분기 실적 나오고 좀 내려오면 좀 보자 했었거든요. 보면 2분기 실적 보시면 총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좀 떨어지죠. YOY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이게 모멘텀으로 보기엔 실적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은 좀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저기 실적 없이 저기 올라가는 종목들은 조금 불안해서 보지 말자 했어요. 약간 좀 실적으로 올라온 건 아니니까 좀 혹시라도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레포트에 보면 이제 이렇게 방한객들이 업데이트 되거든요. 특히나 중국 소비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YOY 대비 늘었긴 한데 지금 이게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코멘트 상으로 보면 좋지는 않아요. 당초 기대보다. 우리 보통은 그 종목들 실적 봐도 레포트 봐도 컨센서스 비교하고 그러잖아요. 그치?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기대치가 있으니까 기대보다는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나요? 아, 오늘 시간이 길어지네. 짧게 해야 되는데 금요일이니까 웬만하면 짧게 할게요. 하여간 읽어보시고요. 그 오늘 보니까 프랑스 원전의 뭐 해상풍력 관련한 소식이 좀 두 건이 있더라고요. CACB가 조금 움직이긴 한 것 같은데 좀 종목이 좀 무거워서 그런지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레포트를 이어가겠습니다. 10분이 넘어가려네. 오늘 SKC 코론 PI가 어제 이런 처음 들었어요. CGS, CIMB 증권?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오전에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게 주가 상승에도 영향을 좀 미쳤겠죠. 관세 부과되면 무역 전쟁의 최대 수혜다 이랬는데 오늘 레포트가 또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인가? 현대자동차 증권에서 나왔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2차 관세 부과는 7월에서 중순부터 말에 예정된 미국 내 업계 공청회 과정을 거치고 결정될 부분이니까 아직까지 뭐 지금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 실적에 반영이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평균 판매 단가 인상보다는 매출 인상보다는 원재료비 부담 축소에 따른 수익성 상승으로 만약에 된다고 해도 뭐 그런 식의 코멘트 같고요. 큰 폭의 Q 성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함. 그렇다네요. 폭의. 그리고 J 콘텐츠리 레포트가 있었고요. 아마 저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주가가 오늘 좀 내려오긴 한 것 같더라고요. J 콘텐츠리 내용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레포트 보시면 계속 강조드리지만 저도 체크하지만 어느 포인트를 볼지를 레포트에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종목의 수치가 이러니까 저 참 좋다 이런 포인트보다는 뭐 얘가 수치가 좋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얘가 뭐 거짓말 안 해 이런 그 부분이 아니라 어떤 가정하에서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수치를 낸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가정은 연간 판매 넷플릭스 향으로 연간 판매되는 게 10편에서 11편 중에서 라인업 중에서 최소한 20에서 30% 그러니까 두세 편 정도는 판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게 실제로 저렇게 이루어져야 실적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중국향 매출 재개 시에 이런 코멘트 써놨는데 결국엔 중국향으로 매출이 재개되는 흐름을 좀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하여간 수치만 보지 말고 나중에는 어떤 가정으로 레포트를 썼고 그럼 그 가정이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는 그걸 투자하고 있는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확인하는 거는. LG전자 레포트가 있었고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렇게 좀 긴 레포트는 좀 가끔씩은 이게 산업이나 아니면 그 회사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좀 보게 되는데 보려다 좀 말았어요. 제가 매매할 정도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 갑자기 원래 그 LG전자 관련한 그 종목을 하려면 좀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관련한 IT 종목을 하려면 삼성전자 봐야 되고 하듯이. 그 리스크 요인을 잠깐 뒤에부터 봤더니 결국에는 MCW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사업부하고 세이프가드가 LG한테는 좀 부담이다라는 코멘트가 있네요. 예, 다음 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